특검 국힘 계엄 해제 방해 전담팀을 꾸렸다. 아, 좋습니다. 조은석 특검.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돼지 새끼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1시 3분에 추경호가 비상의총을 공지해요. 국회로 모이쇼. 11시 9분에 비상의총 장소 변경을 또 공지합니다.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모이쇼. 11시 22분에 윤석열이 추경호한테 전화를 합니다. 1분 동안 통화를 해요. 11시 26분에 윤석열이 나경원한테 전화를 겁니다. 40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11시 30분 윤석열이 오지호 경찰청장한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포고령 위반이다. 지시를 합니다. 새벽 1시까지 총 6회 조지호한테 전화 걸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계속. 11시 33분 추경호가 비상의총 장소 변경을 공지합니다. 국회로 모이세요 했다가 5분 뒤에 당사로 모이세요 했다가 다시 국회로 모이세요 했다가 또 12시에 당사로 모이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12시 13분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랑 통화를 해요. 1시간 뒤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할 거다. 그러자 추경호가 안 된다.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 뒤로 밀어달라. 시간을 끄는 지연작전을 펴. 이 싸가지가. 12시 38분에 우원식 의장이 추경호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합니다. 본회의 1시로 앞당긴다. 1시 30분에 본회의 연다라고 했다가 1시에 본회의 연다라고 하니까 너무 급하다. 추경호가. 들어갈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의결 정족수 확보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날 아침 11시 25분 밤 10시 6분 김재원하고 3회 통화합니다. 김재원 의원하고. 그 다음날 5일 오전 9시 40분 인요한과 또 2번 통화를 합니다. 다음날 오전 11시 52분 김재원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오후 1시 55분 추경호랑 3차례나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날 7일 밤에 추경호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자, 보면 비상의총을 연다.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뭐 또 몰랐던 것 같죠? 국회로 모여라. 우리도 비상의총 한다. 놀랬어. 근데 갑자기 당사로 모여라고 바꿉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추경호한테 전화를 해요. 나경원한테도 전화를 해요. 그리고 윤석열이 경찰청장 조지호한테 포고령 위반으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게 새벽 1시 3분까지 총 6차례나 전화를 합니다. 윤석열이. 자, 추경호가 당사로 모이세요 한 거를 11시 33분에 국회로 모이세요로 다시 바꿔요. 그리고 30분 뒤에 국회로 모이지 말고 당사로 모이세요. 최종 바꿉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전부 다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국회로 가지 마라. 우리도 잡혀간다. 당사로 모여라. 말 바꾼 거 아니냐. 그리고는 우원식한테는 시간 좀 더 늘려줘라. 시간 끌기 지연작전을 하고. 이건 내란의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공범. 나경원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추경호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공범이죠. 추경호랑 나경원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얘기했대요. 윤석열이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를 할 사람이라고? 어디서 약을 팔아, 이씨. 그럴 인간이 아니야. 이씨. 자, 추경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의총 장소를 왜 국회로 변경했겠어? 국회로 갔다가 당사로 갔다가 다시 국회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통화를 마치고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는데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내가 맘먹었다면 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겠어?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우깁니다. 근데 30분 뒤에 다시 당사로 변경해서 공지했잖아. 이거는 왜 당사로 다시 바꿨어?
윤석열이 조지호한테 6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 포고령 위반으로 모두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었다고. 근데 조지호도 이걸 차마 체포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특검팀은요, 추경호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한 게 윤석열 통합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뭐 어떡할 거야 이 새끼. 내란 특검 드론사 압수수색 영장의 일반 이적죄. 지금 내란 특검이 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외환죄입니다. 예, 드론 날린 거. 근데 외환죄라고 적지 않고 일반 이적죄를 적은 거예요. 일반 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외환죄가 어려운 거야. 외국과 통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모의를 한 정황이 있어야 외환죄 적용이 된다. 그래서 특검도 지금 외환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는 건데, 자, 드론 날린 거는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김병주 의원이 정리한 건데, 드론사령부 무인기 북파 일지인데 1차 평양으로 보냅니다. 10월 3일에. 2차 10월 8일에 평양으로 보냅니다. 한 대 평양에 추락을 해요. 3차는 남포로 보냅니다. 11월 13일에. 자, 평양으로 보냈는데 이 코스를 보니까 김정은 집 그 근처까지 찍고 보낸 거야. 거기다가 삐라를 쫙 뿌린 거예요. 김정은 쌍욕하는 삐라를. 그걸 보고 발끈하고 도발하라고. 그래서 평양에 도착했다, 걸렸다, 평양에 추락했다, 걸렸다. 북한에서 노발대발하고 니네 한 번만 더 하면은 이거 전쟁으로 간주한다 막 화를 내니까 윤석열이 좋아했다는 거야. 아이고 잘했다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보낸 게 어디냐면 남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김정은 집 앞에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렸어. 그래서 북한 애들이 발끈하고 뉴스에 엄청 화를 냈어.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진 않았단 말이야. 북한이 움직이진 않았잖아. 그래서 남포로 보내는데, 남포는 굉장히 호전적인 부대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평도 포격 진행한 곳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김정은 집 앞에까지 삐라를 뿌렸는데도 얘네가 도발을 안 하네? 그러면 도발을 한 적이 있는 곳으로 무인기 또 보내! 해가지고 남포로 보냈다. 포격해! 포 좀 쏴! 이걸 한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 대인배가 아니라 김정은은 실제 쫄았습니다. 이때 접견지역 도로 끊고 바리케이트 쳤어요.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도발을 하면 얘네가 진짜 우리를 타격할 놈이다. 저 새끼는. 전쟁하면 김정은은 집니다. 져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저 윤석열 저 돼지 새끼는 뭔가 할 놈이다. 미국에서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내란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김정은네 집 앞까지 무인기 보내고 거기서 추락하고 삐라 버트리고 김정은 개빡치게 만들었는데도 도발을 안 해? 그러면 연평도 도발한 곳으로 보내! 글로 보낸 겁니다. 어떻게든 니들이 포를 한 방만 쏴라. 이걸 하려고 한 거죠. 전쟁을 유도한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그 핑계로 계엄이다 하고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처럼 그걸 실행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드론 무인기 보낸 이유다라는 거죠. 이제 감 잡히셨죠? 자, 외환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아쉽단 말이에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이에요. 일반 이적죄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뭐냐? 불법 전투 개시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이요, 군형법상에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어. 군형법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보니까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혐의, 이게 외환유치보다 형벌이 더 무섭다. 이건 사형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불법 전투 개시,
무인기를 보낸 걸 전투 개시로 볼 수 있느냐, 요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도발을 안 해와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투 개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법적인 공방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저쪽이 도발하게끔 목적은 그거 아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투를 개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인기 의혹 외에도 불법 전투 개시죄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한 사례가 더 있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해 전방부대가 격추를 준비하고 있었다, 원점 타격하라, 이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리고 합참 모르게 하라라고 그랬다. 이건 불법성이 있다는 거죠. 외환보다 불법성과 이적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최재석 변호사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북을 도발하기 위해 군의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면 교사범으로 의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단계만 넘는다면 무인기 침투 지시 자체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명령에 해당한다. 마지막 조건, 전투 개시가 좀 까다롭다. 무인기를 보내는 것 자체를 전투 개시로 볼 것이냐, 이게 조금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김정민 변호사, 최혜병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법에 전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무조건 물리력을 동원한 교전만 교전인가, 적대 세력에 항공기를 보내서 자극하는 것 자체도 전투 개시인가, 이를 놓고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그럼에도 무인기 의혹의 실질에 가장 맞는 죄명은 불법 전투 개시죄다. 자, 이건 국민 여론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예요?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을 자극한 건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어떻게든 도발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투 개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건 국민 여론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사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란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 안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도록 돼 있다라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것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필요합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김건희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냥 빠져나갈 수 없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조이대가 버틴다? 조이대가 꽂아놓은 수원지법의 압수영장 검사들 계속 막아준다?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요. 조이대는 영원히 대법원장일 것 같습니까? 끝나요, 조만간에. 우리가 이길 겁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죽기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은 있을 거고, 그 저항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는 또 하나하나씩 밟으면서 앞으로 전진할 거니까.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거다, 믿으시면 됩니다. 왜? 대통령이 이재명이거든.